안녕하십니까. 어제 충격적인 이재명의 위정교사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 솔직히 어제는 자세하게 판결문을 분석할 여유가 없이 바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SBS 김태현의 라디오, 그 다음에 JTBC 장르만 여의도 다 취소하고 한번 판결문을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 측에도 서모 변호사, 그 다음에 권모 변호사 두 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진성 측하고도 좀 상의를 해봤고요. 김진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황당무계한, 어떻게 둘 다 당연히 유죄로 넣을 거로 생각했는데 본인에게 유죄가 나오고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니까 너무나 황당무계한 선고 들을 때 이런 기분이었다. 그래서 아마 김진성 씨도 항소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판결문의 전체를 이렇게 딱 김동연이 요약을 하면요, KBS 기자가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기사도 다 봤는데 판결문하고 크게 보면 어제 김동연의 주장은요, 김진성의 위정이 있었다. 그리고 위정이 있었죠. 6개 중에 4개가 유죄니까 위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일부 교사도 해달라고 자꾸 정언해달라 했으니까 교사도 일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한테 교사의 고의성, 즉 거짓말을 해달라는 이런 고의가 이재명한테 없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위정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행위는 위정이나 교사 행위는 있었는데 주관적 구성요건 중에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해달라, 허위로 거짓말을 해달라, 이런 게 고의가 없었다. 이게 판결문의 가장 무죄의 핵심으로 보면 되는데, 그 논거를 들은 게 뭐냐? 이재명이가 녹취록에 계속 취임새 한 12번 취임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억을 되살려서 기억나는 대로 해줘. 뭐 없는 걸 이렇게 억지로 새로 스토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해줘. 요런 취임새 있죠. 요걸 김동연이는 100% 이재명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게 뭡니까 이거? 판사가 이게 종합적으로 사건을 보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지. 녹취록에 이재명이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줘. 기억을 되살려봐. 뭐 이런데 취임새였는 전형적으로 변호사들이 정언 부탁할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쓰는 그 표현을 그대로 진실하다. 이재명의 말이 그걸로 고의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십시오. 어제 방송에도 제가 두 군데 이야기했지만 김진성 씨 위정 4개 인정됐잖아요. 그 4개 중에 중요한 게요, 결국 그때 김병량하고 KBS가 이재명을 주범 몰기로 한 협의 자체가 없었거든요. 협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소 취하도 안 했잖아. 최초로에 대해서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김병량 측과 KBS가 어떠한 이재명을 주범 몰기 한 협의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최초로에 대해서 고소 취하도 없었죠. 이게 객관적인 팩트는 판사도 인정할 거야, 김동연이도.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재판할 때 이재명의 LKB, 이재명의 변호인이요, 미리 김진성 씨하고 변론 노지서만 텔레그램으로 준 게 아니고요, 최종 질문지까지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통화해가지고, 통화는 신재현 변호사가 했죠. 아마 질문은 딴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다 이게 미리 예의가 되도록 질문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김진성 씨의 위정 1정언, 이게 중요하거든요. 김진성 씨가 위정 유죄가 된 제1정언의 내용을 참 보면요,
이재명의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재명의 변호인의 질문이요. 아주 유도하면서 구체적이에요. 그러던 중에 김병량은 정인에게, 그러니까 김병량이가 김진성 씨에게, 정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고 정인에게, 김병량 씨가 정인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이랬더니 예, 김병량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김병량이가 김진성이한테, 그때 김진성이 다른 데 나가 있는데 그때 최철호에 대해서 고소 취하면 이재명이는 혼자 싸워야 되니까 이재명이 최철호 고소 취하를 내가 KBS 고위 관계자하고 협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김병량이가 김진성한테 할 일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김진성 씨는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병량이 들었다고. 이게 그래서 위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김병량 씨는 이게 김진성 씨는 예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질문을 그대로 이게 예라고 하면 이게 그게 있었다고 딱 판사가 믿도록 이렇게 질문을 완전히 유도신문으로 길게 주고, 그 김진성 씨는 정언할 때 별 생각도 안 할 거야. 무조건 예. 왜? 질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질문을 미리 짜가지고 왜 텔레그램을 보냅니까? 당당하면 저는 정인이 있을 때 접촉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해 사고 싶어서. 정인하고 이게 전화나 접촉도 안 하는 게 관행입니다. 이 김동현이는 어제 뭐 정인한테 미리 뭐 변론용에서 보내고 이것도 방어권 아니냐? 그게 무슨 방어권이야? 그거는 정인을 매수하는 거죠. 방어권이 왜 또 텔레그램으로 보냅니까? 보안성이 강한, 당당하면 그냥 카톡이나 줄 수도 있잖아요. 메일로. 왜 텔레그램을 보내느냐고. 이런 식으로 미리 짜고 다 이렇게 몰아간 질문을 하니까 예, 들은 적이 있다. 다 그대로 하잖아. 들은 적이 있다고 해달라는 게 이재명이가 한 말이잖아. 녹취록에. 들은 적이 있다고. 다 그래요. 2번, 3번은 이게 무죄가 나왔으니까 두 개는 빼도 또 4번당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인은 이재명의 변호인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김진성 씨한테. 사정의입니다. 당시에 김병량이 KBS 쪽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정인에게 직접 하였나요? 김병량이가 김진성한테 직접 KBS 고위자와 협의 중이다.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직접 하였나요? 이렇게 묻잖아, 이재명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미리 짠 대로, 예. 딱 한마디, 한 단어에, 예. 예가 위정인데 질문한 게 섞기가 질문 내용이 정은 아닙니까? 원래 정인신문 할 때는요, 질문은 짧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왜? 정인이 길게 설명해야 그게 정언이 되잖아요. 원래 질문은 짧게, 그 다음에 정언 내용이 길게 정인이 진술한 거 기억나는 대로 이게 재판의 자료인데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유도해가 하려고 그냥 김진성은 예, 이렇단 말이에요. 나머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KBS하고 협의했나요? 구속 전인가요? 이재명이가 구속 3일 됐잖아. 그때 구속됐잖아.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 이재명이 구속 전인가요? 후인가요? 요렇게 다 짜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얘가 아니고 구속 전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다면 딱 그것도 한 단어에 구속 전입니다. 이게 오정은이야. 야, 참 이게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유도신문이고 김진성 씨는 짧게 단답하게 대부분 예, 이런 게 밖에 없다. 근데 이 네 개가 김진성이 유죄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네 개를 이렇게 질문해달라고 텔레그램 미리 보내고 다 이게 부탁해서 이게 무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진성 씨가 두 개가 무죄 넣었는데 이 무죄도 납득이 안 돼요. 보세요. 무죄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삼정은 보면 이후에 김병량은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였지요. 김병량은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였지요. 취한 적이 없잖아요. 취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취하였죠. 그러니까 예 했단 말이야. 근데 취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게 명백한 위증이잖아요. 근데 김진성 씨가
무죄야. 아니, 취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에 대해서 취하하였지요 하니까 예 하면 이게 위정인데, 객관적으로. 근데 이게 무죄야. 왜? 김동연은 어떻게 보냐면, 김진성 씨가 아예 그냥 최초로 고소가 취하된 걸로 평소에 떠들고 다니는 취하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관적 기억에는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이게 취하가 안 됐는데, 최초로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김진성 씨는 이게 그 취하가 된 걸로 계속 생각하고, 그 신재인 변호사 녹취록이 그렇게 나오거든. 취하된 걸로 생각하고 떠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김진성이가 자백을 해도 무죄다. 왜?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게 워낙 궁금해서 제일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김병량 측에 또 이거는 취재를 해보고 상의를 해봤죠. 근데요, 요거요, 취하됐다는 이야기를 김진성 씨는 아마 이게 그 이재명 측에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측의 그 변호사 신재이나 변호사들이 오히려 이게 그 헷갈리게 그때 자꾸 최초로는 취하고 이재명 몰자 최초로 취하했죠. 취하했다. 이런 소리를 계속 김진성이한테 주입합니다. 그게 그 전에 김인섭이나 정진상이도 김진성 씨를 접촉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근데 그 김진성 입장에서는 실제 최초로 취하된 적도 없고 모르잖아. 근데 이재명 측에서 계속 취하됐다고 말하니까 혹시나 이게 취하됐나? 뭐 이런 의혹이 취하됐나?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심 상태에서 대화한 게 녹취를 해가지고 김동연은 미리 봐라. 김진성 씨는 이게 그 취하된 걸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실제 이거 취하된 것도 아니고 취하했다는 거는 이재명 측에서 일방적으로 김진성한테 아마 허위죠. 이걸 이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취하된지 안 된지 헷갈리니까 헷갈린 상태에서 대화한 거, 신재인하고. 그걸 이게 증거로 내가지고 마치 이게 김진성 씨가 처음부터 이게 취하를 알고 있은 것처럼. 제가 어제 KBS나 방송 나가니 장윤미 변호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봐라, 김진성 씨도 원래 이게 그 고소가 취하됐다고 생각하고 있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게 얘라고 한 거니까 무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좌파 변호사들이 떠드는데요. 제가 이게 그게 납득이 안 돼서 김진성 측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자기는 취하한 적도 없고 최초로에 대해서 취하됐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이재명 측에서 계속 취하됐다고 하니 그런가? 이런 게 좀 의심을 품은 그 상태에서 대화가 녹음이 된 이런 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위정이에요. 김진성 씨 자백한 것처럼 실제 김진성 씨가 취하된 걸 됐다고 생각 확실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질문에 취하했죠 하니까 취하했다고 해야 도움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게 위정이 위정. 김진성 씨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게 위정 맞아요. 근데 판사가 이재명이 유리하게 해주려고 김진성도 위정 안 된다 한 게 이겁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보면요. 아예 그냥 김동연은 결론을 내려놓고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무죄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에 이재명한테 유리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내가 그런다고 거짓말 해달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추임새 였나 요걸 이게 전적으로 믿어서 이재명이 봐라. 이재명이가 뭐 평소에 거짓말할 사람이냐. 이재명이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라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김동연이가 가장 저는 잘못한 게요. 김진성하고 이재명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대등하거나 아니면 정은한 사람이 더 높을 때는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하늘이고요. 고향이고 하느님입니다. 김진성 씨는 상당히 수프을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계속 이재명이가 변론 요지서나 질문지까지 보내주고 계속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살아남게 들은 걸 해달라.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으면요. 김진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처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수프을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정언을 계속 특정 방향으로 정언해달라.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계속 압력을 넣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으니까
위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진성 씨가 위정하고 싶어 했겠어요? 실제 그 정인 한 번 안 나갔다가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나갔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했겠냐고. 김진성 씨가 바보냐고. 너무나 명백한 말도 안 되는데 그런 협의나 취소가 없었는데 그걸 해달라는데 하고 싶어 해주겠냐고요. 이런 게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사는 한 줄도 없어. 한 줄도 없어. 그냥 이게 그 결론 내려고 끼아맞춘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요. 이거는 뭐 저는 항소심은 이제 그 제가 뭐 이런 게 무죄를 뭐 신진우가 내렸다 이러면 내가 욕 안 합니다. 제가 한성진이 무죄노도 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김동희가 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왜? 계속 재판 진행이나 또 옛날에 그 과정을 보면 절대 그 공정하게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뭐 저는 결과 가지고 그 판사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 는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우리 고등법원에 한 30년 넘은 대등한 세 분의 판사가요 판결하면 저도 이게 승부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대법원 체제에서 위정교사 무죄다 하면 제가 승복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때 존중할 겁니다. 그러나 김동연의 판결은 존중할 수 없다. 제 일관된 거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데 김동연처럼 이런 게 정치판사의 판결은 존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저희들 대법관들이 전화배처럼 무죄를 내리면 그때는 저도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1심이고 항소심에서 바로잡힌다. 하여튼 안에 제가 판결문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게 뭐 앞뒤 논리가 전혀 안 맞고 증거도 이게 임의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치사 선택된 진짜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